안녕하세요. 광촉매 유기물 구매 메커니즘 이해비 운용 방향 탐색에 대해 발표하게 된 2월8일 조수연입니다. 다음 탐대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탐구 동의를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이 주제를 정하기 한참 전인 1학년 동아리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염력, 강력, 태양전지를 주제로 포럼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산화타이타늄이라는 물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흰색 가루같이 생긴 것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신기해 이에 대해 더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러다 이 이산화타이타늄이 방촉매의 역할 또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주제를 정할 시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때 당시 112역으로 창문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닦아도 비 한 번 들이치면 말짱 부러움이 되는 이 안타까운 유리창을 보면서 불평을 하던 중 차기씨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동아리 시간에 다루었던 이산화타이타늄을 여기에 적용해보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방촉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촉매란 빛을 받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앞으로 다루게 될 이산화타이타늄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효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타이타늄은 흰색 고체 형태로 도료, 자외선 차단제 등 활용 범위가 다양합니다. 또한 자외선에 잘 반응하는 밴드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기물과 결합했을 시에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촉매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제 반응 원리입니다. 이산화타이타늄이 빛을 받으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메틸렌 블루가 이 전자를 받아 환원하여 투명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가띠에 남아있는 양봉은 주변의 물분자 또는 수소나 이온과 결합하여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강력한 산화제 역할을 하여 주변의 유기오염 물질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틸렌 블루의 색이 투명해졌다면 유기물 분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 방법인데요. 시간상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험 방법을 설계하기까지 거쳤던 가슴 아픈 실패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차 실험 때 저는 메틸렌 블루와 이산화타이타늄 혼합물을 30분간 자외선에 쏘아주었는데요. 이때 제가 사용한 자외선의 파장은 254나노미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도의 파장으로는 시험관의 유리를 못 뚫더라고요. 결국 제가 30분 동안 열심히 자외선을 쏴줘도 시험관 속 용액에는 그 어떠한 자외선도 닿지 못했고 따라서 반응 또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2차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빛을 쏘이는 대신 제가 이걸 7교시 실험을 해버려가지고 자외선 노출 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촉매 농도도 낮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자외선 노출 시간이 너무 적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실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틸렌 블루와 이산화타이타늄 수용액을 마그네틱 바를 이용해 30분간 교반해 주었습니다. 교반 내내 이 자외선을 직접 비춰주었고요. 이후 교반한 용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이산화타이타늄 가루와 분리해 주었습니다. 이후 분리한 용액을 메틸렌 블루만 넣은 용액과 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방촉매를 넣은 용액의 색이 연해짐을 확인함으로써 유기물 분해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방촉매를 어떻게 유리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스퍼터링 코팅입니다. 스퍼터링 코팅은 진공 상태에서 전압을 흘려주면 플라즈마가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코팅인데요. 이 플라즈마가 대상물질과 충돌하게 되면 대상물질에서 원자가 방출되고 이 원자가 기판에 붙는 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상물질을 이산화타이타늄으로 기판을 유리로 두면 코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이런 코팅은 입자가 아닌 형태로 더 작은 형태로 증착되어 진행하는 코팅이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의 방촉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폴로이드 스퍼터링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두 번째 방식은 스프레이 코팅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리 세정제처럼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스프레이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물을 분산매를 사용하는 그 스프레이와는 달리 백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리콘 기반의 분산매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주입하면은 백탁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스프레이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산화타이타늄은 방촉매로 빛을 받으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이용해 유기오염 방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이산화타이타늄을 유리에 평균적으로 증착시키기 위해선 스퍼터링, 스프레이
등의 코팅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의 코팅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청소하기 어려운 고층 빌딩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증착이 가능한 스포터링 코팅 방식을 이용하고 비교적 쉬운 학교의 가정에는 스프레이 코팅 방식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화탄소륨이 유기물질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창문에 붙어 있는 게 유기물질보다 저는 유기물질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생각하시는 무기물질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유기물질은 별로 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유기물질에는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라 비가 오면서 포함되는 다양한 벌레나 찌꺼기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제가 창문에 청소하면서 벌레 사체를 너무나 많이 봐서 당연히 창문에도 유기오염 물질이 많이 붙어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